네, 지금 녹화 버튼 누르고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비디오 켜주신 분들 미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환합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 아침 햇살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은데, 또 오늘 이 시간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어떤 것을 또 공유하고 나누고 또 감동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 지난주 토요일 날 인천에서 그쵸? 아메이 스프링 컨벤션 행사가 있었잖아요. 갔다 오신 리듬들도 계실 거고, 전달받은 리듬들도 계실 건데, 참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한 8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에너지를 나눈 시간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게스트 초청 스피치에서 이제 박세리 그 감독 전 골프 선수였고, 그분이 하신 내용들이 이게 우리가 하는 일과 너무 이렇게 뭐라 하죠? 공감이 된다고 해야 되죠. 그분께서 하신 이야기가 자기는 도전을 좋아하고 도전하면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 도전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경험이 실패의 경험이라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드림월드 팀에서 저희 도전하는 팀에 이제 좀 약간 혜택을 받았어요. 부산 아시아 허브 물류센터를 방문하게 됐는데,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거기서도, 아메이가 우리를 어떻게 돕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말로만 듣는 거 하고, 이렇게 가서 직접 보고 우리가 피킹 작업을 해서 포장을 해서 이렇게 그런 작업도 해보고, 또 이게 직원들 설명을 들으면서, 어, 직접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또, 우리 허브 물류센터 있거든. 거기서 어떻게 시스템 돌아가거든 이야기를 할 때, 또 더 이렇게 자부심 뿜뿜 하면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겠다는 그런 시간이어서, 이 또한 우리가 드림월드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받는 혜택이 아닌가 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이제 그 마이 드림, 와이 아메에 대해서 우리 정순남 리더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또 나의 최애 제품과 전달 스토리를 이경아 리더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 네, 이제 소개를 시켜야 되는데, 시켜드려야 되는데, 저희 정순남 리더님은 제 개인적으로는 상위 스폰서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정순남 리더님에 대해서는 닉네임이 좀 많아요. 제가 처음 와서 들었던 이야기가 꽃보다 아름다운 정순남.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순남. 항상 미팅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하서 두 번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하면 기다리고 있더라고, 다리들이.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시지? 그래서 제가 스폰서를 지금까지 봐오면서 제 개인적인 느낌도 있지만,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은 유대님께서 나타나시면 이 밝은 미소와 함께 이렇게 굉장히 쾌활한 웃음, 목소리, 이런 걸로 그 주변을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좀 밝게 만들어주시는 또 이런 달란트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빛처럼 따스한 이렇게 화사한 봄날의 햇살처럼 또 이렇게 저희들을 따뜻한 미소와 또 따뜻한 마음으로 이끌어주고 계신데요. 많은 이들들이 영향력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인간은 언제나 항상 따뜻하고 이렇게 화사한 걸 좋아하는구나. 이게 본성, 본심에서 나오는 또 그런 우리 느낌을 주고받는데요. 오늘 또 와이 아메이와 마이 드림에 대해서 또 어떤 또 멋진 스토리를 들려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환한 미소와 큰 박수로 우리 정순남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순남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날씨가 쌀쌀해도 나무에 막 물이 오르는 것 같은 느낌 있죠? 나이가 드니까, 나이 든다는 것처럼 정말 좋아하는데요.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어머, 나무에 물이 오르기 시작하네? 참 겨울에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많은 게 느껴져서 사실 저는 나이를 훈장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딜 가나 나이를 밝히면서 다니는데, 음, 봄이 오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막. 봄이 오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고요. 다들 잘 계시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마이 드림 마이 아미
이제 주제가 마이 드림 마이 아메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드림 저는 뭐 아메이를 하는 것 자체가 꿈을 이룬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아메이를 좋아할까? 왜 이렇게 아메이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는 자기한테 이렇게 특별한 기억들이 있잖아요. 자신한테 특별한 기억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좀 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책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는 게 저는 정말 많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 만약에 지금이라 하면 그 책을 보고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동화책을 보는 나이였으니까 동화책에서 디오게네스를 만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3천년 전 사람이죠, 디오게네스는. 저는 이래서 책을 참 좋아해요. 책은 우리가 3천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3천년 후로도 갈 수 있는 게 책이라서 책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교묘학파이기도 하죠, 디오게네스는. 근데 어떤 게 제 마음에 엄청 남았으냐 하면 이제 어렸을 때 동화책을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뭐 알렉산더도 읽고 막 여러 책을 읽는데 여러 책을 읽는데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를 찾아가서 네가 원하는 뭐든지 주겠다 했을 때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가 비켜주면 된다. 지금 네가 햇빛을 가리고 있잖아. 나 지금 필요한 거 나는 지금 충분하다는 거죠. 지금 충분해. 근데 네가 햇빛을 가리고 있어서 네가 좀 비켜줬으면 좋겠어. 알렉산더는 찾아가서 지금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데 요게르스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멋진 거예요. 그게 너무 멋져서 어렸을 때 우리는 이미 충분한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느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도 어려운 걸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네, 가난하네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고 그 대신 어, 저한테는 어떤 강렬한 추억이 있냐 하면 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오빠가 졸지에 가장이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오빠가 어린 나이였는데 그때 가장으로서 오빠가 이제 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나를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우리가 참 행복하다라는 걸 오빠가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되게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 가면 요 어떤 식구가 있었나 하면 내 집이 비록 적으나마 진실한 것을 담고 가슴에 가득히 채울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하다. 우리 가족들은 이걸 갖다 동시에 우리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이런 그런 거라든지 굉장히 오빠가 별을 좋아해가지고 우리한테 되게 천문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짜 많이 해줬어요. 우리가 진주 살다가 아버지가 아파서 치리산으로 들어갔는데 그 치리산의 별빛은 정말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세계 최고인 것 같은데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거든요.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데 거기에서 막 우리한테 하모니카를 분다거나 기타를 친다거나 하면서 노래들을 가르쳐 줬어요. 그 노래, 그 또 노래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율동까지 해가면서 막 율동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자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빛이 쏟아지는 거기에서 가족들이 그냥 늘 우리는 가족들이 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정말 잘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주가 우리를 축복하는구나. 지금 제 인생을 흐르는 감정이 그 감정이었어요. 우주가 축복해준다. 이 감정이 제 삶을 갖다 이끌어가는 거였 또 그였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우리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았을까? 가족 간의 관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을 늘 하게 됐고요. 또 동화책에 보면 그 마이드스의 손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책이 좋은 거는 그거잖아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여운을 오랫동안 생각을 하잖아요. 오랫동안 생각을 하는데 정말 왕이 너무 금을 좋아해서 내가 만지기만 하면 다 금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만 내가 만지면 다 그게 되니까 내 아이를 만질 수도 없어. 만지면 금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그 금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희소성 때문에 소중한 건데 내가 만지는 모든 게 금이라면 그게 왜 소중해지겠어요, 그죠? 그런데 내 아이까지도 만질 수 없는 그래서 진짜 관계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 삶에서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게 일단 제 삶의 어떤 테마가 된 거예요. 그 큰 테마가 됐고요. 또 오빠가 해줬던 것 중에서 뭐가 남아있냐면, 어, 저하고 우리 오빠는 약간 조금 독특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런 동양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오빠는 우리가 얼마나 시간이 소중한지를 알려주고 싶은데, 그냥 시간이 소중해?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시간이 소중해? 이렇게 알려줬던 게 아니고, 눈을 한번 감아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눈을 한번 감아봐. 그리고 저 시계 소리를 들어봐. 눈을 감고 저 시계 소리를 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지리산 한 곳에서. 그래서 눈을 감고 듣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이제 그 초침 소리에 제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소리가 천둥처럼 들리는 거예요. 천둥처럼 들릴 때 오빠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을 정말 소중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이야기, 그래서 쟤한테는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정말 시간은 소중한 거다라는 게 전동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에 제 삶에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게 되어버렸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게 되어버렸는데, 이제 그래 가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잖아요. 그리고, 어, 그 우주의 축복,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어, 세상에 우리는 뭐, 정말 삶은 쉬운 것도 아니고 만만한 것도 아니잖아요. 쉬운 것도 아니고 만만한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삶을 보나, 그 대망에 보면, 그 마지막을 탁 덮을 때 그게 나와요. 대망이 20권짜리거든요. 근데 그 책을 탁 덮으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인생이란, 인생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그네와 같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그네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가서 보면 각자가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나그네. 생각만 해도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뭐 인생은 고해와 같다 하고 정말 우리가 인생을 표현할 때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 말들이 많은데 어쨌든 굉장히 강렬한 그 감정 때문에 저는 그게 있었고요. 또, 어, 그러면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성장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앉아서 책으면 항상 성장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걸 내 그냥 낙서처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낙서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책을 보다가 20대 때 유럽 13개국을 가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여행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게 제가 유럽 13개국을 가게 됐는데 일단 책은 많이 봤잖아요. 유럽에는 어디를 가나 책에 나왔던 곳이잖아요. 실제로 20대 때 유럽에 가서 깜짝 놀래버렸어요. 왜냐면 그렇게 책에서 읽고 상상했던 모든 것들이 진짜 존재하는 거예요. 진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배낭여행 첫 세대거든요. 1세대거든요. 88년도에 여행 자유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사람들이 뭐 일이나 이런 걸로 갔지 여행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88 올림픽 이후에 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그때 갔었던 거니까 정말 그때 우리는 방공 교육을 받고 갔거든요. 가서 저기 어 부산의 등주국 수원지 밑에 보면 그 여행을 가려고 하면 우리가 방공 교육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때도 그랬고 94년도까지는 방문 교육을 받고 다녔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근데 그냥 진짜 그냥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는 여행 가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배낭여행이 시작됐을 때 처음 딱 그 첫 바다였던 거예요. 첫 순서였던 거예요. 그래 가다 보니까 뭐 부산에서 여행 갔다 왔다 하면 여행이라는 말이 지금 너무나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 머릿속에는
여행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행하면 그게 무슨 소린가 이런 느낌으로 사람을 봤었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부분 뭐 유아여대생들이라든지 서울에 부모들이 잘 살아도 우리 아이들한테 여행 보내고 싶은데 이런 애들하고 가는데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얘들은 재미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데서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가까우면서 하고 밤에는 뭐 이렇게 막 훌라 같은 거 치고 낮에는 그 가갖고는 막상 가고 쇼핑만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막 프랑스 풀어놓으니까 장대리가 그 거리에 풀어놓으니까 막 이태리 같은 데 가면 너무 쇼핑을 좋아하고 그래서 정말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인생은 재미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저는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방콕 뮤지엄 같은 데 갔을 때는 이 다리가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 에너지가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래서, 그래서 그다음부터 굉장히 미술에 대해, 어쨌든 지금도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어, 그런 데를 참 많이 다니거든요. 뭐,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정말 많이 다니거든요. 여행 어디를 가나, 뭐,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꼭 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충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로댕 뮤지엄 같은 데 갔을 때도 어떻게 그냥 조각이 아니라 여기에 무슨 피가 흐르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감동이 너무 그대로 느껴져 오는 거예요. 오스트리아 가서 그냥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클래식이 그냥 클래식이 흘러나오면 들었던 거지. 그걸 찾아서 들어야 되겠다까지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닌데 오스트리아 비엔나 거리를 걷는데 왜 그냥 이렇게 스며드는 거 있잖아요. 그 자리에 가니까 이렇게 스며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리랑 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거 되는 것처럼, 그 음악도 그 어떤 그 자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그때 꿈이 제가 아이를 놓으면, 우리 아이 20대 때 정말 전 세계를 여행하게 하고 싶은 꿈이 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심재린 리더님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친구는 자기가 했던 말들이 나중에 그걸 갖다 다 실현이 된다? 그럼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이야? 근데 우리 신재들이다 어쩌는 12살 때가 13살 때가 만나 지금까지 오는 친구잖아요. 제가 했던 말이라든지 제가 했던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늘 그 말을 했었다는 거죠. 내가 있잖아, 우리 아이들을 놓으면 세계 여행을 갖다 하게 해주고 싶다. 이런 거, 이런 꿈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미를 만나니까 다 가능해져 버린 꿈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미를 탁 만났을 때 그런 꿈이 있다 보니까 아미를 만났을 때 뭐가 너무 좋았었냐 하면 시간의 자유, 경제적 자유, 친구 부자잖아요. 아미가 친구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시간이라는 거는 그냥 그렇네. 우리는 시간은 생명이네. 사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는 정순남이 1962년에 태어났어. 그리고 저를 갖다 표현할 때는 정순남 해놓고 1962년 9월 18일. 그리고 제가 사망한 날짜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은 곧 생명이잖아요. 그 시간의 주인이 된다는 거는 엄청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의 자유라는 말이 그 아메를 하면 쓰리리치가 된다? 그리고 시간의 자유와, 아, 우리가 경제적 자유와, 어른이 되다 보면 얼마나 돈이 중요한지 알잖아요. 숨만 쉬어도 돈 나가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는 그 탱크화를 복귀함으로써 시간 레버리지를 한다는 게 저는 너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아메가 우리가 그래서 탱크화가 대단한 거잖아요. 내가 탱크화를 하고 우리 파트너가 탱크화를 하고 우리 파트너가 탱크화를 하면 그 생명의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무한대로 늘릴 수 있으니까. 진짜, 그러니까 저는 밑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또 너무나 적성도 높은 제품이잖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그 디오셉 대표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2014년도에 스탠포드에 예방과학과가 있고 그중에서 내가 우리가 1,000만 불을 갖다 그 1,000만 불 기금을 갖다가 했죠. 그죠? 우리가 그 신문기사에 났었죠. 근데 이제 이 지오셉 대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아미가 잘 알지? 아미 너무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는 DNA를 갖다 분석하는 연구소 우리는 아미는 갖고 있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그게
변천화 프로그램 그 하면 우리가 그걸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DNA가 갖고 있는 한계를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예방의학에다 대고 우리는 집중을 하고, 우리 자체가 예방의학에 집중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결론은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래서 조셉 대표와 만나게 된 거죠. 아이들 모든 걸 늘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늘. 그리고 저는 남의 제품을 생각하면 있잖아요. 3%도 아메 제품을 써요. 그죠? 100만 장자도 아메 제품을 써요. 저는 이게 진짜 인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쓰는 거는 100만 장자들이 쓰는 걸 쓰고 있지 않나요? 이거보다 더 좋은 제품을 우리 알고 있나요? 우리 이거보다 더 좋은 제품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돈을 벌어도 우리는 억만장자가 돼도 아메 제품을 쓸 거잖아요. 너무 대단한 걸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아메를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 충성도 높은 고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진짜 제대로 알면 충성도 높은 고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갖다가 시간 내버려지를 한다?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경제적 부자가 되겠다는 거 너무 알겠는데, 저는 거기서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삶이란, 삶이란, 사람 플러스 사람 플러스 사람 플러스 사람 플러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자로 딱 줄이면 그게 삶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한자로 줄이면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삶이란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친구 부자가 된다. 먹고 살기 바빠서 우리가 친구 부자가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데 친구 부자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예, 저는 그냥 일찍 그러면 사람과 사람은 일단 우리 아이들 저한테는 가정이 있을 거고 첫 번째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한 모든 시간 저는 사랑은 그냥 함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와 하고 있는 모든 시간이 저한테는 충만함이에요. 아이들만 보면 그 이상, 그 이상이 없어요. 그냥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아메리가 아니었으면 가능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정말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아메가 아닌데 그게 가능했을까? 근데 아메를 하다 보니까 일단 제가 바쁘잖아요. 아메를 하다 보면 우리가 바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정한 것들이 있어요. 일단 눈을 뜨고 일어나도 그냥 눈 뜨고 일어나지 않고 항상 뭐 사랑하는 내 아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들을 깨워요. 일단 깨웠어요. 어렸을 때. 잠시 보는데 얼굴 비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도 제가 결심한 거였기는 했지만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받았다고 해주고 싶었고 진짜 이 세상에 끝까지 믿어주는 단 한 사람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 두 가지를 저는 실천할 생각이었어요. 아이들을 놓고. 그랬는데 결혼을 해서 이제 아내를 하다 보니까 진짜 가정에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진짜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바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일단 무조건 일단 식사를 했어요. 밖에 나가서.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집에 가서 밥하고 이러면 정신없어가지고 애들 이야기 못 들을까 봐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그거 가격 상관없이 왜냐면 돈은 벌 거니까 가격 상관없이 정말 먹고 싶은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러면서 그 맛있는 거 시켜놓고 아이들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우리 가족의 일단 문화가 됐어요. 일단 문화가 됐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일단 근교부터 무조건 여행을 데리고 갈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파트너들이 같이 하자 해서 한 2년 동안 꿈을 심고 가꾸는 아름다운 사람들하고 버스 4대까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진짜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일단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영화를 본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뭔가 이렇게 풍요로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메 하자마자 또 가족 여행이 있는데 가족 여행을 가게 돼서 여행 가는 애들이 돼버렸잖아요. 여행 가는 애들이 돼버렸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이 아이들이 크니까 이 애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죠. 아메 여행을 떠나서 진짜 우리가 가고 싶었던데 너무 그리스가 가고 싶으면 그리스를 가고 이집트가 가고 싶으면 이집트를 가고 이번에도 우리 딸이
이제 이번에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그 파이어를 갖다 우리 딸이 막 후딱 하다 했는데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는데 우리 딸이 가서 보니까 아, 우리 딸이 왜 가자 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우리가 같이 마카오 갔을 때 그때 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메이를 통해서 진짜 이 스리리치가 다 있는 게 아메이 사업이고요. 아메이 사업이라서 진짜 우리가 그 리치 디보트 회장님 책에 보면 풍요로운 삶을 사십시오 했잖아요. 그 풍요로운 삶이 가능한 게 아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아메이를 만났다는 것 자체를 큰 축복으로 생각하고요. 이 아메이 속에서는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동반자들이잖아요. 다 함께 같이 멋지게 우리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더님. 아메이를 통해서 본인이 품고 있던 스리리치를 다 이루면서, 생활하고 계시다는 말씀이 우리도 다 같이 함께 우리 각자도 이렇게 다 원하는 바잖아요. 그래서 아메를 통해서 이렇게 이뤄내시고 아메를 통해서 더 자기 자신의 삶이 풍요로우셨다라는 그 말씀이 저희들도 당연히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리더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최애 제품과 전달 스토리를 말씀해 주신 이경아 리더님이신데, 나와 계시네요. 어, 리더님께서 이제 그날 그 컨벤션 때 이제 그 내용을 들으면서 지효수 대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게, 지금 140세 시대로 갔잖아요. 이제 120세를 넘어서. 그러면 시대가 바뀌면 돈 버는 방법도 바뀌는 거고, 또 시대가 바뀌면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도 바뀌겠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아메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제품,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저희 비즈니스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멋진 솔루션을 또 어떻게 애용하고 계시고 어떻게 잘 전달하고 계신지 우리 화면으로 뵈니까 되게 또 따뜻한 봄같이 느껴지시는 또 미소를 가지신 분 같아요. 네, 우리 이경아 리더님 큰 박수와 환한 미소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리더님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경아입니다. 저는 전주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최애 제품은요, 글리스터 제품이에요. 제가 이제 아메이 하면 항상 어르신들이나 뭐 다른 분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치약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 하면 치약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처럼 하시는데 저도 제가 제일 먼저 썼던 게 이 치약이 아니었을까. 근데 저희 제품 중에 그 글리스트라는 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치약만 있는 게 아니고요. 치약도 칫솔도 치간 칫솔 또 음, 네. 치실 예, 또 마우스워시에 또 스프레이 정말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저희 글리스터 제품을 권할 때 했던 게 그냥 카talog 한 면을 쫙 펴놓고요. 이렇게 구강 건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제품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 아메이라는 곳인데 다른 분들은 그냥 가장 쉽게 치약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 근데 이제 저희 제품 중에 치약을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치약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제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희 걸로 양치를 하고 나면 시원하고 상쾌한다. 이거는 저희 페퍼민트 오일이 블렌딩이 되어 있어서 좀 더 상쾌함과 좀 더 그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저희 치약으로 양치하고 나서 과일을 먹고 나면 과일 맛을 제대로 잘 느낄 수 있어요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양치를 하고 나면 제가 저희 그 욕실에 세팅을 해놓은 게 마우스 워시액을 항상 양치 후에 해야 된다라고 거의 처음에는 강조하다시피 해서 저희 가족들은 이게 이제 코스처럼 너무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가족력 중에 편도가 너무 큰 게 흠이에요. 근데 이제 제 가족 중에 그렇게 편도가 커서 항상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고, 감기가 오거나 계절이 바뀌면 제일 먼저 고생을 하는 게 편도가 부어서 고생을 하고 열이 오르는데, 제가 늦게 난 아들이 지금 14살이에요.
근데 이 14살 아이가 열이 올라서 열경기를 한번 했는데요. 그 원인이 편도가 너무 커서 이게 염증이 생겨서 부어오르면 그 열이 정말 40도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병원 치료할 때까지도 아메에 대해서 잘 몰랐었고요. 이제 아메이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아이를 양치를 시키면서 항상 마우스 워시액을 꼭 양치를 3번 하면 3번 다 써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저희 아이가 물론 이제 식품도 같이 먹기는 했지만 구강 관리를 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도로 인해서 열이 오른다거나 감기가 오는 일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 우리 아이가 생일 초대를 받아서 선물을 10,000원짜리를 들고 갈 경우가 생기면 그 글리스터 워시액을 예쁘게 포장을 해서 그걸 선물로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께서 이게 뭔지 궁금해하고 이게 아이가 써도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 궁금해해서 제가 글리스터 제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이렇게 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는데요. 저희 그 치약이 좋은 치약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시원함과 상쾌함도 있지만 우리가 입속 건강이 우리 건강의 시작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 입 안에서 병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 그 몸의 면역력까지도 다 낮추게 되는데요. 우리 치약이 좋은 치약인 이유는 르미나트 플로라이드 포뮬러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불소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치약이 치아의 칼슘과 인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요. 입이 산성화되는데 이렇게 산성화되면은 에나멜층이 이렇게 미네랄을 제거를 시키는데 이거를 막아주는 이 성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치아도 튼튼하지만 구강도 건강하고 우리 몸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라고 그리고 충치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정말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명절에 선물을 할 때 저희 그 선물 세트가 많이 이렇게 세트로 나와 있지만 치약만 제가 이렇게 2개씩 3개씩 선물을 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실속 있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명절 때 그 교회 권사님께서 치약 선물 세트를 따로 만들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치약을 3개씩 묶어서 몇 개를 만들어 주세요 해서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전해드릴 거예요? 그랬더니 들은 대로 말할게요. 이러면서 네, 건강에 기초가 구강 건강이니까 들은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달을 할게요 하면서 이렇게 그 치약 선물 세트가 이제 많이 나갔어요. 근데 더불어서 저는 마우스 워시에까지도 많은 분들에게 권하다 보니까 제 그 주변에 최근에 너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편도에 염증이 생긴 저희 그 회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염증을 제거를 하려고 병원에 갔는데요. 의사 선생님들이 요즘 안 계신가 봐요. 그래서 병원 진료를 못 했는데 저는 여기에 이제 그 마우스 워시액이랑 또 한 가지 프로폴리스 우리 필름 있잖아요. 이 필름을 같이 권해드렸는데 입안에 돋았던 혓바늘도 다 가라앉고 염증도 다 사라졌더라고. 이게 뭐냐고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하루에 한 장을 붙이라고 권장은 되어 있지만 입안에 염증이 사라질 때까지 2~3장 더 붙여도 괜찮은 제품인데 알고 계시는 것처럼 프로폴리스 제품은 그 벌이 자기 세균으로부터 벌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식물의 그 음, 수분하고 그러니까 식물 성분하고 자기의 벌의 분비물을 모아서 만들어진 게 프로폴리스더라고요. 근데 이 프로폴리스가 항산화 기능도 정말 좋고요. 또 염증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엄청 탁월하다라는 그런 어떤 증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성분들이 갱년기가 오기 시작하면 뼈도 많이 부실해지는데 뼈 중에 가장 부실해지는 부분이 치아잖아요. 그래서 그쯤 나이에 많이들 그렇게 치과를 방문을 하시고 치아 관리를 하시는데 우리 거 프로폴리스로 염증을 같이 개선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될 거라는, 또 제가 그렇게 또 실제로 잇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 프로폴리스 도움으로 빨리 잇몸의 염증을 가라앉혔던 그런 제품이 있어서 저도 많이 권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제품은요. 제가 그 향에 엄청 민감해서 그 향이 들어간 제품을 잘 사용을 못 하는데, 저희 에센셜 오일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페퍼민트 오일을 정말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페퍼민트 오일을 제가 가장 이제 먼저 써봤던 게 뭐냐면, 그 새끼손가락을 문 틈에 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생각하듯이 약간 아프고 부었으니까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얘를 그냥 병원을 갈 생각은 못 하고, 저희 페퍼민트 오일이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 좀 이렇게 풀린감도 있으면서 얘를 좀 진정을 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파스처럼 여기에 이제 손가락에다 그 페퍼민트 오일을 발랐는데, 어, 정말 한 이틀 정도 고생을 하고 부기가 내려앉으면서 통증도 많이 가셔서 그때 병원을 갔는데 부러졌더라고요, 손가락이. 근데 좀 미련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페퍼민트 오일로 이 통증을 좀 더 경감시키는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 늦둥이 14살짜리가 복싱을 하는데요. 운동을 하고 오면은 그 이제 물론 성장통도 있겠지만 다리가 너무 아프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많이 썼기 때문에 통증이 있겠지만 이제 본인은 이제 신나게 운동할 때는 못 느꼈던 그런 통증을 집에 와서 호소를 하면, 저는 처음에 발 마사지부터 해라. 근육을 좀 풀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래도 통증을 호소해서 제가 이제 페퍼민트 오일하고 저희 그 GNH 바디 로션에다가 섞어서 이렇게 팔 발목부터 정강이까지 다 마사지를 해주면 그날 그냥 조용히 잠을 자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여러 차례 그렇게 우리 아이는 이제 페퍼민트 오일을 활용을 해서 제가 마사지를 해주다 보니까 어깨가 아프다거나 또 뭐 발목이 아프다거나 이럴 때 저한테 와서 엄마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들고 와요. 페퍼민트 오일하고 GNH 로션하고 들고 와서 그 마사지를 하는데, 가장 우리가 그 향이라고 하기보다는 무슨 그런 파스향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익숙해지니까 얘도 정말 좋은 게 천연이잖아요. 유기농이잖아요. 근데 시원하게 코도 뻥 뚫어주면서 이 마사지를 해주고 나서 우리 아이도 좋지만 저도 그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는 저도 뭐 가볍게 어깨나 손목이나 이렇게 통증이 있을 때 이렇게 로션에 발라서 마사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또 누구한테인가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이렇게 요리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앉혀놓고, 가서 발목 씻고 오시라고 하고, 이렇게 오일 발라서 같이 마사지를 하면 처음에는 이분들도 좀 부끄러워하고 안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느낌이 시원하니까, 다음에도 또 해줄 거냐고. 그래서 오일이 조금 비싸긴 한데 괜찮아요.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또 초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그 마사지, 어, 제가 직접 할 수 있다라는 거, 저희 가족과 또 제 몸과 또 누군가의 건강을 제가 도울 수 있다라는 게, 이 정말 그 페퍼민트 오일 한 가지로도 가능하다는 게 정말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있고요. 네, 시간 괜찮죠? 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저는 머리가 하얀 머리예요. 전체가 다. 그래서 염색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 아메이 염색약을 쓰기 전에는 가장 안전하다고 했던 제품들을 찾아서 제가 염색을 제가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거조차도 이제 눈도 불편해지고 두피도 불편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메이 만나서 저희 이 염색을 하고 보니까 제 스스로가 눈을 뜨는데도 저는 불편하지 않았고, 머릿결이나 두피도 상하지 않아서 저희 엄마를 권해드렸어요. 네, 저희 엄마는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옷 알러지가 있으셔서 염색약을 사용을 못 하세요. 그래서 가장 순하다는 염색약을 시중에서 구해서 쓰시면 염색하고 2, 3일이 지나면 그 염색약이 정말
언제 염색했냐 하듯이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한테 제가 저희 염색약을 권해 드리고 그걸로 염색을 하시고 나서부터는 옷도 안 탔고요. 또 머리도 엄마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잘 사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보통 미용실에 가면은 염색약 약을 들고 가면 안 해 주려고 하셔요. 자기 제품 쓰라고. 그래서 이제 잘 안 해 주려고 하시는데, 제가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저는 소비자들 만들었고, 그 소비자 미용실에 제가 염색약을 들고 가서 염색을 하는데요. 어느 날인가 그 미용실 원장님이 그 가장 까만 색으로 한 10 개만 갖다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 해 주겠다고. 근데 10 개를 다 남편을 해 주려고 하는 건지는 안 물어봤어요, 일부러. 안 물어보고 그냥 잘 갖다 드렸는데, 본인이 제 머리를 염색약을 해 주시면서 아셨겠죠. 냄새도 없었고 제가 느끼는 불편함도 없었다라는 걸 본인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제품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제품 만나고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저와 저희 가족이 병원을 1 년에 한 번도 안 간다라는 거예요. 글리스터 제품도 있지만 뉴트리라이트 식품이랑 이렇게 전 제품을 쓰다 보니까 저와 저희 가족은 건강하게, 네, 병원을 안 가면서도 잘 이렇게 가족이 전체가 다 건강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데, 아메이 제품에 가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리더님 감사합니다. 글리스터에서 에센셜 오일에서 또 리더님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시는 팁까지 염색약까지 정말 리더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신뢰감이 확 가는 거예요. 정말 그런 또 멋진 또 달란트를 갖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되게 이렇게 자기 자신과 가족을 이렇게 우리 아메 제품을 통해서 좋아지고 있는 게 가장 큰 가치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우리 또 정순남 리더님 모시고 마무리 스피치 듣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너무 반갑고요. 우리 이경아 리더님 목소리 너무 이쁘세요. 목소리 참 이쁘시네요. 그리고 진짜 우리 아메리카노 너무 좋지 않아요? 지금 저도 이경아 리더님 저 처음 뵙는 것 같는데, 우리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지 우리 다 이해하고 듣고 있잖아요. 좀, 우리가 아미로 만나면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너무, 어, 근데 아는 이야기인데 너무 재밌고, 아는 이야기인데 너무 재밌고,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인류구나. 삼류는 제품을 팔고, 이류는 정보를 팔고, 인류는 감동을 판대요. 근데 지금 우리 이경아 리더님 넘치는 감동으로, 정말 그 아이가 이렇게 막 열나고 변도가 부어서 연락하면 엄마도 진짜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이 제품이 더 와닿았을 거 너무 알겠고, 내가 감동받으니까 선물을 할 때 그렇게 딱 해고 그렇게 선물 주고, 참 살아가는 것도 너무 이쁘시고요. 너무 감사드려요. 감동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지 리더님 너무 상큼하지 않아요? 저는 아메 사업을 하면서 요즘은 굉장히 누구를 만날까 너무 설레요. 너무너무 설레이는 게, 이지 리더님하고 저는 아메를 통해서 만났잖아요. 아메를 통해서 만났는데 너무 매력 있어요. 그냥 멋지다는 말이 절로 나와요. 뭐 하다 보면 진짜 리더님 너무 멋져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입체적으로 알잖아. 아까도 우리 이지 리더님이 어쨌든지 저하고 관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저를 입체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는 객관적인 게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친밀하다 보니까 또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을 알고, 그 가족을 알고, 그 친구를 알고, 그 이웃을 알고, 너무 많은 걸 알다 보니까 우리는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더 제대로 듣게 되잖아요. 우리가 표피적으로 알면 내가 내 맘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서로가 이 입체적으로 알다 보니까 한 사람을 쉽게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 교감, 너무 멋지잖아요. 이 너무 멋진 관계잖아요. 그래서 진짜 선물같이 우리가 이 가치관이 같으니까 결국은 남아서 같이 가는 거니까 너무너무 선물 같은 관계들인 것 같아요. 같은 애들이.
파트너들이 너무 선물 같은 관계들이어서 지금은 지금은 우리 파트너분들 때문에도 사업을 이제 지금 너무 잘하고 싶어졌어요. 어, 그냥 한 분 한 분 어쩌면 그렇게 끈끈하게 우리가 같이 성장하고 동행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분들이 제가 알면서 느꼈던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 파트너들이 느꼈으면 좋겠다가 지금 자꾸 커지니까 너무 소중한 한 분 한 분이니까 너무 소중한 한 분 한 분이니까 그런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물론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 맞아요. 제가 저기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가 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라고 예언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 실제로 그때 신문에서 그 내용을 본 거예요. 어,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그럼 그냥 모래에 감춰진 보배 이렇게 읽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같은 거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생각하고 또 토론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그 모래에서 규석이 많으니까 모래에서 뭘 만들어냈냐 하면 유리공예를 만들어낸 거예요. 과거에 엄청나게 유리가 비쌌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비쌌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그 뒤에는 안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안경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우리가 허블 망원경까지 간 거잖아요. 그리고 컴퓨터에서 그게 모래 리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했어. 진짜 그 머릿속에 진짜 보배가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성경을 진짜 제대로 읽어보고 싶다. 제대로 알고 싶다. 그리고 코로나가 와서 정말 이제 성경 속에 푹 빠질 수 있어서 막 좀 푹 빠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사실 우리가 지금은 AI 시대가 됐고 AI 시대는 다 사라지죠. 다 사라지죠. 관계만 남죠. 관계만 남죠. 그리고 성경은 관계를 위한 책이기도 하잖아요. 관계를 위한 책이기도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과 내가, 이쪽에서 딱 한 구절만 이렇게 좀 읽고 구해서 볼게요. 우리가 이게 SQ 자유진흥이라는 책인데, 어, 데니얼 골먼이 쓴 SQ 자유진흥이라는 건 우리가 IQ 시대에서 EQ 시대에서 지금 SQ 시대로 갔다는 거예요. SQ 시대로 갔는데 그거는 그럼 SQ는 사회지능이라는 거예요. 사회지능. 사회지능인데 이 새로운 과학이 발견한 가장 근본적인 사실은 우리가 서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인경과학에 따르면 우리뇌가 만들어진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사회성에 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니까. 다른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면 내와 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유대감이 만들어지죠, 그죠? 만들어지고 신경계의 이런 만남을 통해 우리는 우리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어. 내 기분이 좋았다가도 어떤 사람 만나서 기분이 처질 수가 있고, 나 기분이 별로였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기분이 업될 수도 있고, 우리 이렇잖아요.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네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제레미 리프킨이 공감에, 조금부터 안 읽고 싶은 책이긴 하죠, 그죠? 근데, 제레미 리프킨이 항상 정말 좋은 책들을 많이 써냈잖아요. 그리고 지금 써낸 책이 공감의 시대거든요. 이 시대로 온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이 시대로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매를 같이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공감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경을 이런 처음 봤지만 우리 지금 그렇지 맞아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또 새롭게 또 얻는 지식들도 생기고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가 이연결이 일어나고 또 우리 이시 리더님 만나면 너무 멋져 우리 이시 리더님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멋지다고 표현하고 싶고 그 하면 정말 매력 있다고 표현하고 싶고 이렇게 정말 표현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리더님인데 자꾸 그거 같은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 없다 하면 이렇게 멋진 사람을 어떻게 만났을까 이런 생각 너무 많이 하고요. 그래서 풍요로운 인생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감동 잔뜩 만들어서 그래서 감동을 나누는 감동으로 가득 찬 인생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요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릴게요. 우리가 아,
윌리엄 오틀러 경이 누구니 하면 존스 홉키스 대학을 만드신 분이 윌리엄 오틀러라는 분이세요. 경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너무 젊었을 때 고민이 많았대요. 너무 염려가 많고 너무 고민이 많았대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떤 말 때문에 자기 인생이 확 바뀌었냐 하면 토마스 칼라일이 우리의 중요한 임무는 멀리 있는 희미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분명한 것을 실천하는 일이다. 목표를 가지고 오늘 해야 될 일들 있잖아요. 그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게 다 되는데 우리는 과거로 돌아갔다가 또 미래로 휙 갔다 하면서 과거의 후회 또 미래에 대한 염려 막 이러면서 우리가 책임을 달 수 없잖아요. 책임을 달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오늘 해야 할 것들에 내가 충실하다 보면 너무 멋진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동받아서 감동 나누는 일이 우리 일이잖아요.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더님들. 스포츠님 마지막 스피치도 너무 감동이었고요. 오늘 또 이 따뜻한 마음, 희망에 찬 마음으로 멋진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미팅은 마치고 일주일 후에 3월에 보겠네요. 화사한 3월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